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또 제가 인생 책을 찾았지 않습니까? 자, 따란! 파타고니아 파도 칠 때 서핑을이란 책인데 이게 저는 처음 무슨 책인가? 파타고니아 그 옷 기업 그거에 대한 책인가? 아니면 또 여행서인가? 이랬는데 어머나 제가 키우고 싶은 회사의 기업 철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깊고 근사한 책을 또 찾았습니다. 예, 옷 파는 기업 그 파타고니아 맞고요. 그 브랜드입니다. 토론토 캐나다 전 지역에 스포링 라이프에 들어와 있는 파타고니아 그거 맞습니다. 전 오고 가면서 이렇게 그 옷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디자인이 너무 무난해서 저는 패스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왜 디자인이 무난했고 그랬던 이유가 기업 철학에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렇게 Don't buy this jacket 이런 광고로 유명해진 기업인데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광고로 유명해진 거예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환경에 대한 것들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패션 기업인데 웬 환경?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죠.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알아도 실천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사실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인데 그게 비즈니스의 본질이기도 하고 근데 이 기업 파타고니아 이 회장님은 이본 셔나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진짜 감탄에 놀람에 존경마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 중에 이게 또 한국에서 왔어요. 이 책이 제가 인간적으로 담고 싶은 인생을 사신 디즈니의 밥 아이거를 제 인생 멘토로 생각을 한다면 이분은 제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중요한 허리뼈를 담당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철학을 제가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은 영어책 저는 한국어 책으로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분도 참 말씀을 잘하세요. 이 책을 쓰시는데 15년이 걸리셨다고 해요. 얼만큼 많은 철학을 이렇게 가져내시고 그걸 책으로 옮기셨는지 정말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래는 암벽 등반을 하시던 분인데 또 암벽 등반에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스스로 만드시다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드시다가 탄생한 회사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회사로 발전을 한 건데요. 책 중간쯤에 이렇게 본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기업이 하는 그런 환경을 무시하는 실수들 그리고 기업을 키울 때 했던 실수들을 다 하셨다고 해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분과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경영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1990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면 안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시고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면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목화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저의 무지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요. 목화를 생산하는 동안 이 땅이 얼마나 지력을 잃고 그리고 얼마나 환경 오염이 되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면서 우리는 완제품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을 알 수가 없고 또 알 수 없기에 그 약간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던 그런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현실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했던 책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치관을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또 좋은 쪽으로 바꾸어주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80년, 우리 아이가 8살이니까 80년, 90년을 살아갈 텐데 그동안에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져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face it, 사실을 바라봐야 되겠죠. 목화를 생산하는 땅은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쳐야 하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는 땅이라고 해요. 아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몰랐기에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얼마나 몰랐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회사는 유기농 면만 쓰는 회사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자, 유기농 면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또 유기농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건 회장님 생각이십니다. 왜 회장님이 암벽 등반을 하실 때 이렇게 철학가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셨대요. 자연을 갔다 왔을 때 내가 그 자연 거기에 있었던 것을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런 철학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환경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암벽 등반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한 게 피치라고 하는데 그 암벽 등반할 때 필요한 그 나사 같은 그런 거를 쓰시다가 그 예쁜 암벽에 그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걸 보시고 우리가 이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초크라는 걸 만드시면서 그렇게 회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제 처음부터 환경을 살려보겠다, 환경에 덜 훼손시키는 기업으로 해야겠다가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그죠? 참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따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유기농을 사서 먹이고 하는데 그게 뭐 그냥 유기농이 더 좋다 또 아니면 뭐 영양적으로 그런 거가 떠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정원에서 고추 따다가 된장에 찍어 먹고 했던 그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유기농을 고수를 하는데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관점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유기농을 좋아하는 우리 개인이 많아질수록 농부들은 또 유기농이 인기가 많으니까 재배를 해봐야겠다 하면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대요. 유기농으로 해야 하는. 그러면 땅의 지력이 또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농약이 많이 치는 지력을 다 깎아 먹어서 땅에 힘이 없는 농장이 적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지렁이도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야생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책이 하는 말이 전 어제 밤에 책을 또 읽으면서 옆에 자고 있는 첫째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지구에서 예쁘게 살 수 있게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었거든요. 또 그래서 이 회사는 대부분의 주식이 뜨면서 지금 테슬라 저도 주식을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가 많이 떴잖아요. 그런 식의 주식 회사가 아니거든요. 상장한 회사가 아니고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이시고 성장할 수 있는 만큼만 감수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첫 장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성장해라. 그러면 포기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또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와 공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최고의 작은 회사. 사실 듣도 보도 못한 회사기도 한데 제가 계속 꿈꿔왔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실속 있는 아주 좋은 작은 회사. 성장할 수 있는 만큼만 감수하고. 자, 이렇게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마음이 주식으로 급등하는 재산보다 크시기 때문에 또 주식회사 사실은 대주주가 있으면 대주주의 힘이 크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천천히 성장하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죠. 대주주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컴퍼니로 계속 운영을 해가신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매출의 일부분 또는 이익의 몇 프로 중에 둘 중에 훨씬 더 큰 금액을 매년 환경운동에 쓰시거든요. 그리고 환경운동하는 이제 그룹에 서포트를 하시고 그러한 결심도 주식 회사가 되면 사실은 실천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당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들이 그것을 쓰지 마라 하면 못 쓰게 되게 승인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1990년도에 이 회사는 회사의 보육시설, 그러니까 데이케어를 설립을 하셔서 회사 1층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시작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유기농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하고 낮잠 자는 그런 아빠들이 굉장히 많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회사라고 하십니다. 그때 시작하실 때 미국 전역에 120개의 데이케어,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데이케어가 120개 정도밖에 없었을 거의 초창기 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회사를 이루셨는지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참. 플렉시블한 시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일은 항상 즐거워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회사는 우리 가족을 서포트하는 파도가 칠 때는 서핑하러 가야 하는 그래서 제목인 거죠.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그렇게 해야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책 이름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이죠. 그리고 좋은 눈이 오면
일하던 거 놓고 스킬을 타러가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베네핏을 주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 중에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100대 이렇게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꿈의 회사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 사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소신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건 또 이것을 알려주고 이걸 이야기해주는 책이 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업계에 있으면서 내가 나중에 짓고 싶은 건물은 그럼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 태양열을 쓰고 또 자재를 최대한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를 또 공부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고요. 이런 질문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고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분들은 정말 인생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책,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것,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나도 20년 후에는 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저는 이게 독서에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인데요. 기업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키우시는 분들, 기업 철학서로 또 인생의 철학서로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7세대를 멀리 보고 기업을 키워라 하는 이본 시나르드 철학과 생각을 저는 꼭 배우고 싶습니다. 자, 써니의 정말 강추 100만 번 책입니다. 한 번 읽으세요. 100번 읽으세요. 저는 매년 한 번씩 읽을 책으로 정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